강원도에서 닷새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규모 재유행이 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3일째를 맞았습니다. 현재까지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8일에는 고 이영기 춘천시 주무관의 연결식이 춘천시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막바지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이 동해안 해수욕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많은 인파가 해변과 계곡 등 피서지를 찾으면서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간 도내에서만 모두 5명이 물놀이 사고로 숨지며 안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강원도에서도 닷새 사이에만 확진자 11명이 추가됐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규모 재유행이 이 지역사회로까지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일 오후 4시 기준 이날 하루에만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강원대 유학생과 원주에 사는 4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강릉 선크루즈 호텔 직원까지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서울에서 평창으로 가족과 여행을 온 10대 남성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강원도에서 추가된 확진자만 모두 11명. 해외 입국자 1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수도권에서 온 확진자이거나 접촉자였습니다. 특히 이 중 6명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왔거나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다니기도 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와 지자체 모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교인의 명단을 각 지자체별로 통보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인 클린강원 패스포트 대상을 도내 종교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폐쇄회로 TV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등으로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이른바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조사와 방역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서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거나 수도권 교회를 다녀온 지역 주민들의 소재도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수도권 중심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를 고리로 해가지고 신천지랑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도 2차 감염이 생긴 것처럼 뭐 이번에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다 서울에서 걸려서 오신 분들이 그를 통해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의 그런 위험 지역에 방문했던 그런 사람들은 움직이거나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빨리 검사받고. 방역당국이 이미 현재 상황을 대규모 재유행 초기 단계로 판단한 상황.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강원도 지역사회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준으로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운영을 중단하고 평생학습관 강좌를 전면 폐쇄하는 등 문화 프로그램 개강도 연기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34곳에 대해서는 발열 확인과 거리 두기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200명의 명단을 파악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6일 3명이 추가된 데 이어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국적 유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원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오랜 장맛비로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평균 8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막바지 더위를 피하려는 관광객들이 동해안을 찾고 있는데요.
이번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트스키가 시원스레 바닷물을 가릅니다. 바나나 보트에 올라탄 관광객들은 연신 환호성을 지릅니다.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수많은 피서객들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리는 겁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잘 때도 진짜 덥고 그랬는데 바다 나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내려서 날씨도 안 좋고 이래서 별로 기분도 안 좋았는데 강원도 오니까 날씨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여행 온 분위기 나서 재밌습니다. 지난 16일 하루 동안 망상해변 등 동해시 관내 해수욕장에는 11만 3천 명이 몰려 도내 해수욕장 중 가장 많은 피서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모처럼 해수욕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올 3월부터 KTX 개통과 더불어 현재 단 한 명의 인명사고가 없고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 동해시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물러간 뒤 강릉에는 일주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강원 내륙을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찌는 듯한 무더위는 밤낮 할 것 없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동해안은 모레 오후부터 글피 사후에 동풍이 유입되면서 일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글피 이후에는 폭염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한편 열대야는 내일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 모레는 동해안에 열대야가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무더위에 고성군은 해수욕장 연장 운영을 결정한 데 이어 동해안 각 지자체들도 해수욕장 연장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오랜 장마 끝에 찾아온 연휴, 무더운 날씨까지 겹쳐지면서 많은 인파가 해변과 계곡 등 피서지를 찾았는데요. 지난 사흘간 도내에서만 모두 5명이 물놀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텐데 물놀이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19 순환구조대가 강물에서 수색을 벌입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을 구조해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지난 17일 낮 2시 10분쯤 춘천시 남면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29살 A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A씨는 구조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쯤 춘천시 동면 원창 저수지에서도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남성은 불어난 물에 거세진 물살을 타고 세월교 원형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6일 낮 3시쯤 속초 청호해변에서 수영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사흘간 도내에서만 모두 5명이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사고뿐 아니라 해안가 바위 등에 다치거나 계곡에 고립되는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장마 끝에 찾아온 연휴인데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로 피서 인파가 늘자 사고도 급증한 겁니다. 당분간 강원도 전역에 폭염이 지속되는 등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추가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놀이 사고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수영 실력을 과신하거나 뽐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활동하기보다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지난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전국에서 160여 명이 숨졌는데 이들 사고 중 30%가 8월 초에 집중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 금지구역 출입 등 부주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음주 수영이 뒤를 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18일 오전 10시 30분쯤 속초항 남방파제 남쪽 해안가에서 50에서 60대 사이로 추정되는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속초해경은 속초항 남방파제 인근 백사장에 신원 미상의 여성이 엎드린 채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변사자의 신원 확인과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3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경찰과 춘천시 공무원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2명은 실종된 상태인데요. 18일에는 고 이영기 춘천시 주무관의 연결식이 춘천시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진철 기자. 먼저 고 이영기 주무관 연결식이 진행이 됐죠.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이번 사고로 순직한 고 이영기 주무관의 연결식이 18일 오전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춘천시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춘천시청 직원들, 시민들이 참석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는데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던 고 이 주무관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연결식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조사를 낭독한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영기 주무관을 수차례 부르며 매우 안타까워했는데요. 특히 이 시장은 이 주무관이 공직자의 책무를 다한 만큼 시청에 연기 나무를 심고 그 옆에는 작은 벤치를 놓아 이 주무관을 추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 조사 듣고 오시죠. 시정부는 끝까지 추모 예의를 다하겠습니다. 고 이영기 주무관이 공직자의 책무를 다했던 이곳 시청에 연기 나무를 심겠습니다. 님을 추모할 작은 벤치도 놓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기간제 근로자, 오늘까지도 수습 중인 실종자 분들도 이영가의 주무관과 같은 예우로 가족의 아픔과 동료애를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수 춘천시장의 조사를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어서 진행된 이 고별사에는 이 주무관과 동거동락했던 같은 부서 장영진 주무관이 낭독했습니다. 장 주무관은 평소 형 같던 동료를 떠나보낸다는 아쉬움에 이 고별사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는데 이를 좀 지켜보던 춘천시 동료 공무원들도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춘천시는 이 주무관을 8급에서 7급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이 주무관은 출산휴가 중이던 지난 6일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나갔다가 선박 전복 사고로 실종돼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어서 실종자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시작된 실종자 수색 작업은 18일 기준 벌써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리포트에서 수색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바로 불어난 강물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최근 비가 그치고 이 북한강 수계댐들도 방류량을 줄이면서 수색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소양강댐도 지난 16일 오전 9시 이 수문을 닫았죠. 원래는 21일까지 방류 계획이었는데 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 수문을 닷새 빨리 닫은 겁니다. 또 춘천댐과 의암댐 역시 방류량을 크게 줄였는데 이로 인해서 북한강에 있는 강촌교 수위도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물에 잠겨 있던 강변의 수초섬이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본격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날 하루만 소방과 경찰 등에서 인원 1,300여 명과 장비 170여 대를 투입해 수상과 항공, 육상 등 입체적인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강촌대교부터 춘성대교 구간에 대해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수색 활동에 이 굴삭기 등 중장비도 투입이 됐는데요. 의암교에서 남이섬 수변까지 6.8km 구간에 있는 수초섬에 굴삭기 6대를 투입해 수초와 나무 등 퇴적물을 걷어내면서 이 수색의 속도를 조금 더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19일과 20일에는 집중 수색이 벌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게 이 비가 그치면서 이 북한강 수계댐들의 수위도 어느 정도 조절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의암댐을 비롯한 북한강 수계댐들이 방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 방류를 중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이 시간 안에 이 최대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 집중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18일 투입된 인원보다 2배 정도 늘리고 특히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수중 수색도 상황을 고려해서 실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방류를 중단한다 해도 지금 시야가 워낙 확보가 어려워서 이 팔을 뻗어서 휘젓는 방식으로 이 수색을 벌이고 이 소방뿐만이 아니라 민간 잠수 전문가들도 수중 수색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루빨리 실종자 2명이 가족의 품으로 들어와서 가족들의 아픔과 또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이 많은 분들의 노고가 조금이나마 덜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가 정부의 태릉 골프장 부지 개발 논의에 따른 육군 사관학교 이전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018년부터 제1야전 군사령부 이전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육사 이전을 준비해왔다며 정부와 국방부의 육사 이전 배치 후보지로 원주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주시는 편리한 수도권 교통망과 각종 군사시설과의 접근성, 정주 여건 등을 갖추고 있고 이미 100만 평 내외의 예정 부지 4곳을 물색해 놓은 상태라며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동해시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동해시는 명칭 등 세부 제반 사항을 준비해 다음 달 초 동해시 지역화폐를 정식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 지역화폐는 카드형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2가지 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며 일반 카드와 전자카드 방식과 동일하게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 50만 원,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카드 충전과 사용이 가능하고 연말까지 10%의 인센티브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레고랜드 범시민대책위가 최문순 도지사와 도의원 전원 등 총 4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문순 도지사 등 49명에 대한 고발장을 18일 오전 춘천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은 최문순 도지사 등 집행부 3명과 곽도영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46명 등 모두 49명입니다. 범시민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레고랜드 임대료 밀실협약 논란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와 부지 고가 매입에 의한 공동배임,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 지역 대표 축제인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다음 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원주 댄싱 공연장 일대에서 개최하려던 2020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와 문화재단은 올해 10회째를 맞은 상징성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댄싱 카니발의 해외와 군부대팀 경연을 폐지하고 거리 퍼레이드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축소 개최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최종적으로 축제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늦게 찾아온 더위가 종일 기승을 부린 가운데 수요일에도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기간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거리 수칙을 지키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춘천과 홍천은 34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으로는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